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되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귤라우님 안녕하세요. 김아이랜드님 안녕하세요. 밝은 세상님 안녕하세요. 1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셀리님 오늘도 웃음 많이 주세요. 그건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네. 여러분이 저를 웃겨야죠. 제가 웃음을 드리죠. 네네네. 아이, 네. 퇴근 늦었는데 버스에 쓰고 있다고. 안돼 안돼. 내 목소리 들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네, 웃음소리. 이 웃음소리 특허낼까봐. 아니, 나 웃음소리 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슬슬 우리가 모두 모여들고 있어요. 네. 속셈 나방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딴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시작하자. 그죠? 네. 애들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그 얘기 좀 해줄게. 애들 난이도 느끼는 거. 봐봐 여러분. 애들은 어떤 걸 쉽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개념 유형 플러스 문제를 풀어. 근데 개념 유형 플러스 비상의 개념 유형을 할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쌍둥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쪽에 1번, 2번, 3번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럼 그 옆에 1-1, 1-2, 2-1, 3-1처럼 쌍둥이 문제들이 있다니까? 거의 숫자 빼고 똑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껴요. 그거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델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기다려봐. 모델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어. 그래, 그런 걸 조금 애들이 쉽게 느끼고 센을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여겨요. C단계 빼고. 왜냐 하면 센은 옆에 다 써있잖아. 비하, 비중, 비상, 개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느끼냐면 애들이 유형의 번호가 달리면 내가 비하나 비중은 나 충분히 이 정도는 해 라고 느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비상을 딱 보면서 나 이거 못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의 번호가 너무 새겨져 있는 걸 너무 어릴 때부터 풀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레벨을 정해버리거든. 애들이 어떤 난이도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힌트가 전혀 없는 거, 객관식의 번호가 전혀 없는 거, 완전히 주관식으로만 있는 거, 그리고 옆에 보기가 없는 거, 그리고 유형의 번호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S에서도 메스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왜 애들이 어렵게 하겠어? 힌트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리고 단원을 섞어.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에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보는 학교는 대부분 뭐를 시험을 보느냐? 함수가 들어가면 다 어려워져. 함수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러잖아. 2학기 때 시험 보잖아. 2학기 때 시험 볼 때 함수를 다 보고 2학기 거 시험 본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1, 2학기 거 다 본다 이 뜻이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단원이라는 게. 단원이 섞여. 애들한테 분수의 나눗셈이랑 분수의 덧셈이랑 분수의 곱셈이랑 분수의 뺄셈을 싹 섞어가지고 문제를 돌렸어. 그럼 애들 못 풀지. 그런 게 난이도의 차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애가 문제를 보고 그냥 해결했어. 걔는 정말 개념 탄탄한 애인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그냥 우리 애는 기본을 더 어려워하는데 우리 애는 응용은 쉽게 하는데 기본 어려워하는데 이럴 수 있다고. 충분히. 자, 여러분이 전략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6, 7세인데 어느 문제인지 풀어요? 1, 2학년인데 어떤 문제인지 풀어요? 나는 원래 1, 2학년 애들한테 문제집 풀라고 안 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 6, 7세 애들한테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6, 7세 애들한테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 얘기 나한테 딱 야래.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아니 그 야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수학 과목가 진짜 야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5분만 주시오. 내가 번개같이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열나 빠르게 이야기를 다 하겠소.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소이까? 네, 그럼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열나 빠르게 한번 모터를 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치부 6, 7세야. 근데 유치부 6, 7세 애들한테 문제집 들이대는 것보다 교구 수학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대1 대응할 줄 알아야 되고 수세기,
수색이 됐다 중요합니다. 수색이 중요하고요. 관찰력 키우셔야 돼요. 네. 자연 관찰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패턴 읽어내는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같은 거 하면서 평면에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 제대로 되셔야 돼요. 책을 보고 그 책의 주인공의 감정이입 때 이게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수학하고 상관 있어. 다 있어. 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나는 입에 원래 모터가 달려있거든. 자, 그 다음에 몸으로 노는 것 되게 중요해. 몸으로 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 거리를 걸어봐야 됩니다. 내 몸으로 키를 재봐야 됩니다. 냉장고의 키를 내 몸의 부분으로 재야 돼. 예를 들어 뼘으로 키 이렇게 재는 거.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세는 거. 내 발바닥의 크기하고 다른 사람 발바닥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 6, 7세 때. 마트에 가서 어느 분야에 가야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크기대로 물건이 진열이 될 때 몇 개씩 몇 층씩 쌓아놓는지, 이런 거 다 보는 거야. 그런 걸 6, 7세 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문제집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어. 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그럼 나의 발냄새 농도를 비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6, 7세 때 그 정도로 발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지. 발냄새 농도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초등학교 1, 2학년에 10의 자리 있죠. 네, 이 10의 자리 올라가는 거. 이 올라간다는 그걸 알아야 돼. 아니, 뭔 소리예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 낮게는 하나, 둘, 셋, 넷 요걸로 세는 거잖아. 10개짜리는 10개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 완전히 단위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걸 알아야 돼. 10개짜리를 알아야 100개짜리가 단위가 달라진다는 걸 알지. 그렇지. 바로 10기법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1, 2학년의 완전 중요한 포인트. 오케이. 그 다음에 수를 읽고 쓰는 거. 글씨로 쓸 수 있어야 돼. 정말 네.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농담이에요. 네. 보세요. 애들이 글자를 배우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분명히.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배우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애들한테 50까지 쓰는 걸 언제 가르치냐면 5월달 이후에 애들한테 글씨 쓰기 가르쳐. 애들이 스모를 어떻게 써? 한글도 모르는데. 글씨 쓰는 거 가르쳐야 돼. 미리 해서 오는 거야, 그런 거는. 봐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길이, 시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집에 딱 시계 붙여놔야 돼. 1, 2, 3, 4, 5, 6, 7, 8, 9, 10. 그거 하고 플러스. 또 뭐가 있으냐? 로마 숫자로 된 시계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달력 딱 붙여놔야 돼. 달력 딱 붙여놓고 해가 시작이 될 때 애들하고 달력에 생일 같은 거 짝짝짝짝 표시해놓고 오늘부터 며칠 후에 내 생일이 나타나야지. 그걸 매일같이 세는 거야.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 20 이하의 더하기 빼기란 바로 1학년 2학기 덧셈 뺄셈 3이라는 게 있어. 거기 보면 20 이하의 더하기 빼기라는 게 뭐냐면 받아 올림이 되는데 9 더하기 2, 9 더하기 3, 9 더하기 4, 9 더하기 5, 9 더하기 6, 9 더하기 7, 9 더하기 8, 9 더하기 9, 8 더하기 2, 8 더하기 3, 8 더하기 4 이렇게 받아 올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쫙 모아. 걔네들 갖고 카드를 만들어.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빼기는 어디서부터 빼면 돼? 10 어디서부터 빼지? 18 빼기 9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18 빼기 9 18 빼기 8은 할 것도 없고 빼서 10 나오는 건 할 거 없고 17 빼기 9 17 빼기 8 이런 거. 또 16 빼기 9 16 빼기 8 16 빼기 7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빼는 거야. 빼는 거 카드 만들어. 요런 데다가 이렇게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거 연습해. 시간 달력은 못해도 2년은 걸려. 그래서 1학년 들어갈 때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봐야 된다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야, 오늘부터 며칠 후에 야, 오늘부터 10일 후에 우리 생일이네. 10일이라는 건 일주일하고 3일이 더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 말 엄청 빨라요, 여러분. 내 말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걸 다 들을 순 없다. 난 일부러 여러분이 다 못 듣게 열나 빠른 속도로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지. 1m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애한테 내가 야 10cm 정도 되는 물건을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따만한 공책을 들고 왔어. 이게 10cm냐? 나는 핸드폰을 가져올 줄 알았더니 그 녀석이 그렇게 큰 걸 가져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집 냉장고는 몇 미터 정도 되니? 나는 내 머릿속에 2m 정도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10m래. 얘라, 야, 이 녀석아, 니네 집 냉장고는 3층 높이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알아야 된다 이거지. 자,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적어도 500m는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50m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2m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걸 몰라. 이런 걸 애들이. 그런 연습을 언제 한다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자, 무게. 지금 30분.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이게 전략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거 하는 거야. 크다, 작다, 많다, 좁다, 많다, 적다, 이렇게 넓다, 좁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부사어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하나 더 크다, 하나 더 작다, 두 개 더 크다, 두 개 더 적다, 세 개 더 크다, 세 개 더 작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세상에. 응? 그리고 덧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뭔 뜻이야? 나는 2학년 때 나누기 가르쳐요. 근데 나누기 가르치는데 내가 2학년한테 나누기 가르칠 때는 구구단으로 나누기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가르치냐면 반띵부터 가르쳐. 10개 반띵이 얼마야? 20개 반띵이 얼마야? 12개 반띵이 얼마야? 이거 반띵 가르치는 게 결국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원리를 아는 거. 가르기의 원리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 2학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수를 띄어세는 거 엄청 중요해. 둘, 넷, 여섯, 여덟, 열, 2의 배수. 3, 6, 9, 3, 6, 9, 이게 3의 배수. 4, 8, 12, 이게 4의 배수. 50, 15, 20, 얘네들이 5의 배수.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하는 거지. 이것들만 해도 아까 얘기한 내가 작은 수의 덧셈 뺄셈.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두 자리의 덧셈 뺄셈을 막 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분수도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 나누기 2를 했잖아 내가. 10개를 반띵했어. 그 나누기 2야. 10 나누기 2야.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의 2분의 1이라고도 해.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나누기를 할 때 분수를 같이. 저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아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몸에 뱄어. 자, 지금 제가 문제집 얘기했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제집 없이도 해야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문제집 풀 시간에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책을 읽어야 돼. 책 읽는 수준을 확 높여줘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서 한자어 때문에 당하지 않는다 이 소리지. 여러분이 문장지 문제를 애들이 왜 못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 어느 정도로 글읽기가 돼야 되냐면 이 정도로 돼야 돼. 자, 잘 보세요. 나는 아니었음. 이렇게 말한 애가 그 문제를 묻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소나기에서 그 소녀를, 나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원도막으로 갔는데 그 소녀를 만났다. 내가 이렇게 읽는 거고. 나는 소나기를 이렇게 읽어봐. 그럼 나는 소나기를 이러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아주 그냥 날이 샌다고. 자, 드디어 3학년이 됐어. 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 되는 거. 뭐가 시작이야? 국어도 시작이야. 수학도 시작이야. 사회도 시작이야. 과학도 시작이야. 영어도 시작이야. 다 시작이야. 그때는 진짜 한자어가, 우리말의 한자어가 70%구나. 이거를 막 피부로 느끼는 거야. 애들이 사회교과서에 고장의 변천 이런 거 나와. 변천이 뭐래? 이렇게 지형이 뭐래? 이런 거 막 나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교과서에 이제 삼각형, 각도, 예각, 둔각, 직각,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거 전부 다 한자어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진짜야. 이제 그래 모험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애들이 그런 도구에, 그건 다 도구잖아. 한자어도 도구고 구구단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막 못해 막. 그래서 이제 드디어 3학년 때 문제집이라는 걸 풀어도 된다 이 얘기야 여러분아. 자, 이제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이제 3학년 때는 아까 연산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물론 이건 암산까지는 아니지만 3학년의 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나눗셈도 있지만 나눗셈은 개념이 중요한 거고 연산은 곱셈이 진짜 중요해요. 곱셈이. 근데 3학년에서 내가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 애가 잘 못해. 또는 세자리 빼기 세자리를 잘 못해. 그 큰 문제 안 돼요.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나 세자리 빼기 세자리를 못하는 애들은 사실은 두 자리 덧셈 뺄셈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두 자리 덧셈 뺄셈 안 될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연습하고 나중에 셋을 하면 되는 거고, 곱셈은 진짜 3학년기 기본이 되는 거야. 두 자리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두 자리잖아. 그죠? 요때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다른 건 신경 못 써도, 얘 곱셈은 수시로 연습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한 거는 선택을 해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책을, 교과서가 진짜 사실 되게 좋아요.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에서 필요한 용어를 쭉 먼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과서 용어가. 교과서 용어는 그럼 어떻게 뭘 암기하죠? 교과서 용어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마침 제가 4학년 교과서가 있었어요. 이런데 보면 우리 아들이 4학년 교과서 풀어가지고 이따 갖다 놨구나.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해서 박스 쳐놓은 데 있거든. 이런 박스 쳐놓은 데 있어. 이것들은 다 외우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개념을 예습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 소리야. 내 말은. 결과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뭔 뜻인지 알아야지, 일단은. 뭔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특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림은 절대 버리면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게 여기서 나왔지? 왜 이 순서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런 것들을 엄마하고 애하고 얘기하는 거야. 응? 애하고 엄마하고 교과서 갖고 어떻게 공부해? 개념을 인지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외워져 있어야 돼. 입으로 나와야 돼. 인지하는 건 내가 보고 아는 거잖아. 한자 학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자 학원은 아닙니다. 네. 여기다 내가 약수 썼어. 그럼 여기 뒤에다 약수의 뜻을 쓸 거 아니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럼 이게 약수,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지가 뒤에 보고 아니네. 그럼 다 아니네. 아닌 건 왼쪽에, 긴 거는 오른쪽에. 모아놓고 아닌 애들끼리 또 모아서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용어나 한자어나 개념이나 이런 데에 좀 익숙해져야 돼. 3학년 때. 3학년 때 익숙해져야 4학년 때 개념이 확장이 확 되거든요. 용어나 수가 커져요, 애들이. 그러면 그때 대해서 약간 애들이 겁먹는단 말이야. 사람이 왜 그러잖아. 내가 뻔히 잘하던 것도 내가 뻔히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해.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외국에 갔어. 미국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그래. 그럼 사람이 미국 가서 처음 그 도로에 가는데 처음부터 운전을 막 베스트 드라이버대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쯤 가서 뭐 한 몇 번 달려보면은 이제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거야. 그리고 저는 신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신문을. 신문 같은 데 보면 한자도 있지만 신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면이 작기 때문에 우리말로 아름답게 글씨를 쓰다가는 지면이 모자라. 그래서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럼 그런 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요. 어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어가 나오면 괄호하고 그 한자의 뜻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 4학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3학년 때 해야 되는 연산 연습은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이제 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곱셈이 제대로 안 되면 구구단 연습해야 되는 건데,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거 복습하는 거기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구구단은 정말 확실히 앞에서 하는 거, 뒤에서 하는 거, 뭐 띄엄띄엄 하는 거, 막 섞어서 하는 거, 구구단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구단. 네, 5학년인데 여전히 구구단 헤매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목창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곱해서 24된 애들 다 불러봐. 곱해서 24된 애들. 1하고 24하고 2하고 12하고 3하고 8하고 4하고 6하고 뭐 이런 애들 다 불러내는 거야.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띄어세기 연습했지, 그런 구구단에서 그런 거 확실히 연습해야 5학년 약수배수가 수월해요. 5학년을 정말 여러분 5학년 거를 미리 땡겨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런 기본적인 연습들을 많이 해서 5학년 거를 훅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한 가지 더. 4학년 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자, 이제 3학년 때는 연산 연습을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3학년 때는 도형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럼 4학년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도형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도형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의 규칙. 여러분 자연수의 규칙에 보면, 덧셈, 뺄셈, 그랬구나. 어이구, 그래. 잘했어. 자, 보면 자연수 규칙에서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미 애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다 아는데 이 규칙을 알기만 아는 거,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지 아직 내게 완전히 안 됐어. 이게 완전히 내게 돼야 돼. 어느 때 나누는 거지?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라며. 포함제하고 등분제가 뭐가 달라? 아니 둘이 똑같이 나눠 먹어 이거랑 이씩 몇 묶음이야 이거랑 다르대. 달라. 곱하기는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래. 그래? 그럼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는 안 하나? 그게 나중에 거듭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자연수의 규칙들, 3회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지? 9회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이 나중에 분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할 때 쉬워져요. 분수를 가지고. 분수 그리고 소수 4학년 때 배우거든요. 뭘 배워? 덧셈 뺄셈 그때 배워. 그러면 3학년 때 내가 분수하고 소수의 개념을 배웠지만 아직 연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4학년 때 되면 연산을 드디어 시작을 해. 그럼 분수의 덧셈 뺄셈하고 이제 소수의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할 거야? 아니야. 자연수에서 했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원리를 거기다 딱 얻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바로 4학년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단원이 정해져. 어떤 단원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럼 4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덧셈 뺄셈 잠깐만 내가 좀만 기다려.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또 그 2학기 같은 경우에 소수의 덧셈 뺄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뭐 나오죠? 그 다음에 2학기에 도형 3개의 세트가 다 나와.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다각형도 나오고 거기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애가 머릿속에 싹 넣었어. 그리고 자연수의 원칙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했어. 그리고 5학년이 딱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제일 처음에 자연수 혼합계산 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거기서 싹 한번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원부터 약수배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4학년 때 제대로 공부해서 확장이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 때 훨씬 수월해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4학년, 3학년 때 문제집의 난이도를 높이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단원을 포인트를 딱 잡아서 내가 그 단원을 복습을 할 것인가. 그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냥 문제집을 순서대로 다 모든 단원 다 똑같은 강도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러니.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관심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5, 6학년이 됐어. 자,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결국 뭐냐면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기 전에 먼저 분수의 성질을 배워요. 분모가 다른 애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또 배웁니다. 5학년 2학기 때 바로 분수의 곱셈을 배우죠. 근데 5학년 2학기 때 내가 분수의 곱셈을 배우는데 이 분수의 곱셈이 바로 6학년 때 배울 분수의 나눗셈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걔가. 그 분수의 곱셈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뭔 일이 있어도 제대로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 위에 이제 6학년이 됐어. 6학년이 돼서 이제 분수의 나눗셈이 되는데 1학기에 분수의 나눗셈이 있고 2학기에 분수의 나눗셈이 있고 1학기 4단원에 비와 비율이 있어요. 아니, 이 비와 비율은 뭐지? 여러분 분수는요. 수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8분의 5라는 건 뭐냐면 8을 기준으로 5라는 애를 보면 8분의 5의 비를 갖는다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은 뭐예요? 1이라는 놈은 2에 비해서 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애는 분수라는 수의 의미도 있지만 얘는 비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일단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은 그냥 수만의 특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수가 전부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4단원을 공부를 하죠. 비와 비율을. 이게 단원의 연결성이 전혀 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은 비의 나눗셈이 같이 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나눗셈인데 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수 자체가 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단원에 비례식이 나와요. 요 4개가 자, 1학기에 분수에 나눗셈, 비와 비율. 2학기에 분수에 나눗셈, 이 비례식. 요 4개가 제대로 되질 않으면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가서 함수가 힘들어. 요걸 이해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와 비율이라는 그 단원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가 완벽하지가 않아. 특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비하고 비율이란 건 서로 다른 거다. 뭐 같은 단위끼리는 비라고 하고 다른 단위가 있을 땐 비율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말이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는데
종류가 분명히 다른 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제대로 나타내준 문제집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5학년 때 도형의 넓이 당연히 알아야지. 6학년 때 도형의 넓이는요. 겉넓이하고 이제 부피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겉넓이하고 이제 부피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의 중요도가 아까 내가 얘기한 그 4개 단원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아유 쑥쌤이 보지 말랬어. 그러다고 나는 절대 보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말고 중학교 거 예습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부터 진짜 연산과의 싸움인 거야. 이제부터 진짜. 자. 음수를 정복하는 자, 정수를 정복하리라. 중학교에서는 음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의 규칙과 곱하기 나누기 할 때의 규칙이 다르고 이미 중학교에 가게 되면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살아남아. 빼기는 전부 더하기로 통합이 되고 나누기는 전부 다 곱하기로 통합이 돼요. 더하기 곱하기밖에 안 남아. 그것밖에 안 남는데 음수를 못 다뤄. 아차 실수했다. 빼기 마이너스 까먹었다. 다 틀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방정식까지도 전부 다 연산이에요. 방정식까지가 다. 그 정도로 연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연산이.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제가 중학교 애들 가르치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정말 너무 연산이 많은 거예요. 너무 연산이.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는 6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구구단을 잘 못해 2학년 때. 그러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연습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는 아니다? 중학교 곱셈 공식 진짜 중요하거든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가 있는데 이 곱셈 공식이 일종의 곱하기고 인수분해가 나누기잖아. 그런데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워서 그 응용 문제까지 싹 해버려요.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